네, 박윤진 대표와 함께하는 돈 버는 두뇌 만들기.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밤 11시 시청자분들을 위한 돈 버는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센 주식 사고력 캠프의 1타 강사입니다. 요즘 대세 박윤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윤진 대표, 요즘 대세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기훈 MC하고요.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박윤진 대표의 어떤 그 대세라는 타이틀에 어울리게끔 굉장한 모습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대단함은 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물도 지금 너무 뜨거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난리가 난 박윤진 대표의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윤진 대표가 준비한 선물, 돈 버는 두뇌 완성 패키지입니다.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ARS 1551-3495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무료 선물 첫 번째, 이번 주 센 주식 종목 리포트. 이 안에는요, 박윤진 대표가 이번 주에 생각하는 종목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있죠. 매주 월요일 날 2개의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무료입니다. 선물로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겁니다. 사고력 훈련 실전 학습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방송도 함께 하시면 저희 박윤진 대표가 준비한 이 8강의 모든 이야기를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알찬 학습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구성, 이거를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퀴즈가 나가죠. 네. 퀴즈에 참여하시면 사고력 훈련 실전 학습 라이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건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대표님. 이 퀴즈 정답은요, 매회마다 제가 사고력 퀴즈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요, 빨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박윤진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요, 박윤진 기업 분석 교육 VOD입니다. 몇 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다 15강으로 와. 이어지는 정말 소중한 VOD인데요. 지금까지 강의 내용 안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을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업 분석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굉장히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냥 전화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ARS 무료입니다. 1551-3495로 전화 주시면요, 이 박윤진 대표가 소중하게 준비한 이 4가지 선물을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오늘이 4강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 방송은 1강부터 쭉 이어서 보셔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저희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겠지만, 또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박윤진 돈 버는 두뇌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은요, 무료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ARS 선물 다시 한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4강, 이 뜨거운 4강을 만나볼 텐데, 먼저 커리큘럼부터 빠르게 볼까요? 그렇죠. 네, 커리큘럼 1강부터 3강까지 너무 뜨거웠습니다. 주식 음양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4강입니다. 후행지표의 음모론, 보조지표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전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짧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4강. 보조지표를요, 다들 후행지표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렇게 알고 계셔서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보조지표를요, 정말 선행으로 바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4강 오늘 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5강부터 나머지 8강까지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의 머리를 살짝 생각을 열고 강의를 받을 준비를 해볼 텐데요. 전 이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오늘도 10가지 주식 격언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모의 조언 또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건 내 친구. 내부자입니다. 내부자의 조언도 맞아요.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자, 뉴스를 과신하지 말고 기사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행간을 읽어라. 기사를 딱 첫 마디만 보고 여러분들 그냥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 뒤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재료가 반영되지 않으면 팔라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로 인한 폭락은, 그러니까 지진이 났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북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났다 그럴 때는 그때 그 하락은 사라.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무조건 사라.
아니죠. 보면은? 그 중에서도 천재지변, 돌발 사태.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에 그렇죠. 약간 들어가는 이미지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천재지변의 돌발 사태는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천재지변, 지진이 났거나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공포스러움에 매수하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결국 겁니다.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35번째. 보합 시세는 무너지는 쪽으로 붙여라. 자,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합, 횡보할 때가 있는데 네네. 횡보하는 주가가 폭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보합 시세는 무너지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그래요.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횡보하는 이 주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세력들이 이걸 역이용한다 그러나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합 시대는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받고 네. 이제 이어서 마지막 5가지인데 생각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천정권의 호재는 네모, 바닥권의 악재는 천정권의 호재는 팔고 바닥권의 악재는 사라. 네. 그러니까 뭐 호재 뉴스가 나왔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실적이 좋다고 발표가 났는데 뉴스에 팔아라. 이미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팔아야죠.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다면. 자, 오늘 생각 영역은 약간 공포적 심리 쪽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모는 오래가도 네모 시세는 짧다. 대세는 오래가도 개별 종목 시세는 짧다. 대세는 오래 간다는 거니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1강, 2강, 3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자 아빠 있죠. 각 부자 네, 네. 아빠의 대세는 오래를 가도요. 개별 종목 시세는 짧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별로 종목별로 네모하고 일제히 네모한다. 종목별로 상승하고 일제히 하락한다. 하락한다.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 가차 없죠. 시장이 무너지는 건요.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숲이 무너지면 그 그래요. 안에 들어있는 맞아요. 나무가 아무리 단단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상승하고 개인적인 종목별로 상승을 하고 일제히 하락을 한다.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말이죠. 네. 대통령도 이 말했습니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 기자회견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은 좋다는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모두가 좋다고 합장을 하면 한 곳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꼭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요강할 땐 피해라. 뭔가 너무 좋다 그러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 음양론에서 뭔가 너무 양이다 그러면요. 음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강의를 받아들일 일단 생각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이 열리셨나요? 자, 그럼 돈 버는 두뇌 만들기 그 4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조지표의 반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후행지표 음모론 제4강 보조지표의 반란 시간입니다. 다들 왜 보조지표가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후행지표 음모론은 과연 무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조지표는 후행이라서 사용하지 않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고요. 후행이 아니라 결코 여러분들한테 후행이 아니라 이게 선행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은 참여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보조지표라는 거는요. 여기 보니까 뭐 가위, 뭐 자, 뭐 칼, 뭐 이런 연장들이 있죠. 망치도 있고요. 주식, 코인 같은 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 등의 데이터를요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도구인데 특히 무엇에 굉장히 유용하냐면요. 추세, 속도, 과열, 침체, 전환 여부 등을 전환 여부라는 거 제가 변곡이라 그랬죠. 변곡점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조 역할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알쓸신잡이라고 제가 썼는데 알고 보면 너무 쓸모 있는요. 신박한 그 잡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잡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자체, 알쓸신잡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유용한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실전 매매에 저는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조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후행이니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요. 제가 그래요? 하고 딱 차트를 열어보면요. 그분이요. 이동평균선 5일선, 뭐 21선, 61선 이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보조지표는요.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예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인데 자, 무슨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무슨 딱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동평균선, 5월선, 5일선, 5주선, 60분봉의 5선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죠. MACD 오실레이터. 자, 이거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자, 추세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RSI, CCI, 스토캐스틱은 무엇을 보는 거? 모멘텀을 본다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이것은 변동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거래량 지표라고 해서 OV, 이건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OBV라든지 거래량 이동평균이 있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추세와 모멘텀 변동성 지표 이 세 가지를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래서 추세는요. 자, 시장의 방향성.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방향성 알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지금까지? 이동평균선 이용했잖아요. 5월선, 5주선, 5일선, 60분봉의 5선까지도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MACD도 있고 한데 MACD 오실레이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정말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모멘텀 지표에는요, RSI, CCI, 상승 하락의 속도 및 뭐다? 침체, 과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게 과열적이냐 아니면 지금 주가 하락하는 게 너무 침체,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냐 과매수 구간이냐를 볼 때 RSI, CCI, 스토캐스틱을 봅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요, 가격의 변동폭, 뭐 밴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매수 매도세의 강도를 분석을 할 때는 거래량 지표를 또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조 지표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준비된 내용은요. 이동평균선 너무 많이 했죠. 지금까지 저하고. 이동평균선도 약간 하겠지만 MACD 오실레이터하고요. 볼린저 밴드를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근데 타이트하게 이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여러분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후행지표라고 할까요? 보조지표를. 보조지표를 후행지표라고 하는 이유는요.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어 도표화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여러분들 HTS에서 딱 아침에 9시에 딱 시작하면 시세가 딱 시작됐죠. 이미 그건 과거 자료라는 거예요. 9시 땡 치고 내가 지금 현재 9시 3분, 9시 1분이다. 그럼 이미 9시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일들이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가격이라는 거에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을 데이터 기반. 우린 좀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과거라는 거예요. 이 점이 찍히거나 가격이 찍힌 거는 당연히 과거의 기반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후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저도요. 아, 진짜 후행이구나 이게 라고 느낄 때 속상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5일 이동평균선이요. 오류를 조금 일으킬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분명히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일봉의 이동평균선의 방향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반영이 되나 봐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분명히 내가 3시 반에 3시 반에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요. 이렇게 고개가 살짝 꺾여 있어. 5일선이 이렇게 살짝 꺾여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요. 아, 이게 후행지표야. 역시. 내가 이거 좀 그럴 때 있습니다만 이게 큰 대세의 지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꺾여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꺾여 있을 때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참고를 하셔서 5일 이동평균선이 변하는 시간은 당일 3시 반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후행은요. 그러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후행지표라는 것이 무조건 불리할까요? 후행이라서 어쩔 때는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후행이라서 너무 다행이구나. 어떨 때요? 자, 선행지표가 언제나 그러면 오를까? 선행 빠르면 무조건 좋습니까? 이 옆에 있는 종목은요. HJ중공업 요즘 아주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보조지표가 있죠. 이게 뭐냐면 RSI라는 아까 전에 과매도 과매수의 구간을 알려주는 RSI라는 지표인데요. 70 이상이면 과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선들은 과열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열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왠지 이제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면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건데 주가는요. 더 폭등이 추가 폭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지표라고 우리가 쓰이는 RSI는요. 솔직히 이걸 보면 선행지표가 언제나 옳다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지어지는 거죠. 이 RSI가 과열인데
주가는 오히려 그 과열을 딛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 후행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뭐 과열 말고 여기서 매수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죠.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이런 과열 구간에서 하지 말고 중간에 과열이 아닌 구간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의미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그런데 성급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지금 이 과열 구간이라고 하니까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지표가 지금 너무 과매수 과열이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나는 이거를 중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급한 판단이 돼서 이것이 오히려 오류가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선행 지표가 언제나 오를까라는 말을 또 계속하는 거예요. 자, 효성중공업이란 종목도요. 뭔지 모르지만 RSI라는 이 지표가요. 너무나 밑에 빨개요. 빨개도 너무 빨갛죠. 또 오랫동안 빨개요. 그래서 계속 과열이에요. 과열. RSI가 과열이에요. 90이에요. 90. 70이면은 70 이상이면 과열이라 그러는데 과열이에요. 그러면 과열이면 여기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주가는 더 위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후행 지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보조 지표의 장점을 본다면 오히려 후행 지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도 높은 추세 확인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용되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급변하는 시장에서요. 휩쓸리지 않고 성급한 판단, 너무나 선행적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빨리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매수를 주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표를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 개를 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바꾸는 방법 또는 후행 지표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 후행이라고 말하는 MACD 오실레이터, 또 후행이라고 표현하는 이 볼린저 밴드를요. 선행으로 바꾸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후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여기 여러분 라면이 있죠. 그리고 장작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후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하나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1강, 2강을 통해서 3강을 통해서 너무 많이 했던 작업이에요.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 뭘 쪼개요? 라면 쪼개듯이 쪼개요. 뭘 쪼갭니까?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거를 하고 계셨어요. 장작을 쪼갰죠. 쪼개라는 거예요. 뭘 쪼개라는 거냐? 자, 연봉을 어떻게 쪼갰어요, 여러분들? 연간봉을 여러분들 여태까지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요. 연간봉을 쪼개서 보라. 연봉이 궁금합니까? 혹시 연간봉이 궁금하고 연간봉의 흐름이, 연간봉의 추세가 어떻게 될 거를 예측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뭘 보라? 월봉을 보세요. 이거 작업을 많이 했죠. 자, 월봉의 흐름이 궁금하다. 내 아버지의 흐름이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뭘 본다? 쪼개서 주봉을 보면 월봉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월봉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거를요. 보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봉이 궁금해? 주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주봉이 미래가 궁금하다 그럴 때는요. 일봉의 흐름을 보면은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후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더 쪼개볼까요? 일봉의 흐름이 궁금하다. 일봉의 흐름이 궁금할 때 우리는 그럼 뭘 본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60분 봉을 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보다 더 쪼개봅시다고요. 60분 봉이 궁금할 땐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땐 뭘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느냐? 10분 봉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는 30분 봉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박윤진 대표는 보통은 10분 봉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10분 봉이 궁금할 때는 또 쪼개요. 5분 봉을 보면 되고요. 5분 봉이 궁금할 때는요. 당연히 2분 봉이나 3분 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2분 봉을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는 방법을 쪼개서 보면은요.
보여요. 선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0분봉을 보면 이 종목의 일봉과 주봉까지 보일 수 있어요. 그걸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시고 학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2분봉, 3분봉 또 쪼개요. 1분봉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1분봉이 아니라 이 틱으로 보시는 분, 1분봉을 또 잘라서 쪼개서 틱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본인이 큰 대세의 흐름을 보는 분이라면 이 앞에를 보겠지만 작은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쪼개서 보겠죠. 쪼개는 연습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쓸모있는 신박함 그 잡채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한 그 자체다. 자, 그럼 일단 이동평균선 MA, Moving Average의 약자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5월선은요. 일봉으로 계산하면 5개월 이동평균선 사실은 일봉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죠. 지금까지. 계산하면 100일이에요. 20 곱하기 5 하면 100이잖아요. 그렇죠? 실거래일이 20일이니까. 그래서 100일선 장기 추세고요. 5주선은요. 일로 따지면 실거래일이 일주일에 5일이니까 5, 25 하면은 25일 선이고 중기 추세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좀 더 되는 거죠. 25일이면. 자, 그다음 5일선은요. 일주일 선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이잖아요. 5일선은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주간 추세를 볼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60분 5선은요. 60분이라는 건 1시간이죠. 근데 일 거래가 하루에 여러분들 얼마나 몇 시간을 거래하죠? 3시 반까지, 9시에서 3시 반까지. 지금은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앞뒤로. 그러니까 6시간하고 30분. 그냥 메인 시간 자체는 메인 타임은 6시간 3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분분 5선도 5시간 정도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에 일추세를 보기에 굉장히 좋다.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 방향 보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자, 이거를 주식 음향론을 제가 이 앞전 시간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음향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음향론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가르쳐드리고 흡수하게끔 한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양의 에너지는 당연히 상승이겠죠. 그리고 하락하는 것은요. 이동평균선이 하락이다. 음의 에너지라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는 것도요. 굳이 이거를 양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저는요. 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자, 그렇다면 매수를 하는 관점은요.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제가 할까요? 양에서 매수를 하라고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나, 내 자녀가 모두 한 방향으로 상승해 있는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잘 나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누구 하나라도 약간의 틈새, 누구 하나라도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약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음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요. 지금 아버지 살아있죠. 나 살아있죠. 내 자녀 살아있죠. 상승이죠. 자, 그러면 어머니가 꺾여 있으니까 이 음봉을 공략하는 겁니다. 주봉을 공략하는 경우인 거예요. 이 경우는. 그렇죠? 모두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 상승, 양의 에너지를 계속 가면 음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양에서 들어가면 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봉을 공략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요, 일봉을 공략하는 경우죠. 모두가 살아있는데 일봉이 지금 잠깐 꺾여 있어요. 그럼 일봉을 공략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분봉이 꺾여 있구나. 단기적으로 꺾여 있구나. 다 지금 이 종목은 뭔지 몰라도 이 종목은요, 너무나 좋은 상태예요. 너무 상승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상승에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좀 꺾여 있구나. 이걸 공략하는 거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요. 중기 추세, 아버지, 어머니가 다 꺾여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일봉하고 내가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경우는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공략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기 추세, 장기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도 일봉과 60분봉 보고 들어갔다가
매도를 잘 못하게 되면 추가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꺾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지금 두 번째 보조지표를 설명을 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MACD 오실레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ACD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MACD 오실레이터가 뭔지 몰라도 돼요. 개념은 잊어버리세요. 근데 일단 아까부터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 저 방향 있죠? 오실레이터도요. 한번 이거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실레이터나 MACD나 MACD 오실레이터는 항상 영선이 있어요. 0이라는 거는 그냥 그라운드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지 모르지만 영선, 항상 영선이 있다. 기준이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기준 위로 이렇게 붉게 저는 보통 이제 주황색, 오렌지 컬러로 좀 진하게 해놓는데 뭔지 모르지만 영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의 에너지 뭔가 양봉이잖아요. 자, 밑에는요 이렇게 자 보라색으로 해놨는데 이게 좀 더 잘 보여서 보라색 에너지는 여러분들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선은 위에 있으면은 양봉, 밑에 있으면 음봉이에요. MACD 오실레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여러분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너무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자, 봄은요. 왼쪽에 여기 이 구간. 여름, 여기 위에 있는 영선 위에 있는 구간이고 가을도 뭔지 모르지만 양봉의 에너지죠. 양봉의 에너지고요. 겨울도 음봉의 에너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MACD 방향이 이렇게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MACD 오실레이터를 공부를 해보자고요. MACD 오실레이터의 여름은 아까 전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은 저 왼쪽이네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영선이 있으면 양봉이요. 점점 더 커지는 양봉의 캔들이 뭔진 몰라도 계속 커지는 이게 바로 오실레이터의 여름 구간이에요. 양봉인데 양봉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름이고 양이에요. 양의 에너지. 그런데 상승 방향이죠. 자, 제가 약간 직관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의 이게 뭔지 몰라도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돼요? 여름은 현재 너무나 강한 정말 뭔지 몰라도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상승했으면요. 주가가 지금 폭등 중이에요. 급등 중인데 지금 주가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폭등 중인데 양봉의 길이가요. 계속 길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양봉이 계속 이 오실레이터, 이 주가의 길이 말고요. 주가 잊어버리시고요. 양봉의 에너지가 계속 길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내려올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길어져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지 못하면 언제라도 꺾일까 늘 두려운 양봉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언젠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속 길어질까요? 아니요. 음양 순환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양이요. 이렇게 순환해요. 서클이에요. 꼭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불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름에서 아까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예요? 가을이면 저기잖아요. 가을도 뭔지 모르지만 영선 위에 있어요. 양의 에너지긴 양의 에너지인데 영선이 있으면 어떤 양의 에너지입니까? 드디어 여름에서 고민했던 그게 벌어진 거죠. 여름에서 고민했던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양의 길이가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져요. 그래서 가을은 양봉이긴 하지만 그래서 양의 에너지지만요. 사실은 양의 기운이 있지만 에너지는 내려오는 거예요. 기운은 환경은 양이지만 에너지는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슬금슬금 주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가 계속 꺾이고 있는 거예요. 가을은 강렬한 여름의 여운이 남아 있긴 하나 환경은 양이죠. 그런데 양봉의 길이가 계속 조금씩 짧아지면서 언제라도요. 이제 이 영선을 이탈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영선을 이탈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언제든지 영선 아래로 내려갈까 지금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MACD 오실레이터 겨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겨울은 어디예요? 저 추운 겨울에 영선 미치겠죠. 어둡죠. 암울하죠. 자, 오히려 영선 밑으로 이제 아까 전에 가을에서 영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자, 음봉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음봉의 길이가요 계속 길어지는 거야. 음봉의 길이가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좋은 거죠. 주가가 상승하죠. 근데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다는 얘기는요, 주가가 계속 폭락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음봉에서는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잖아요. 주가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은 음은 어떤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영선 아래로 이미 이탈했어요. 이미 이탈한 건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에너지가 더 약해져가지고 끝물을 추락에 괴로워요. 어디서 멈출까 괴로워. 그러나 양봉에서 그 끝이 있는 것처럼 서클이죠. 음봉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무리 폭락한 주가도요, 이 음봉의 길이가요 멈춰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약해져서 끝물을 추락에 괴롭지만 하락의 끝은 반드시 있다. 희망이 있는 게 바로 이 겨울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봄을 만나야 되겠죠? 영선이에요. 그러면 봄의 에너지는 봄인데 제가 계속 3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침체.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안 좋고 봄은 실적이 바닥이고 안 좋은 게 봄이에요. 그죠? 음봉이에요. 근데 영선에서 음봉의 길이가요 점점 짧아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요 음봉이긴 음봉인데 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폭락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근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음봉인데. 너무 중요해요. 봄은 영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음의 에너지가 점점 짧아지니까 상승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음의 환경이지만 상승하는 에너지로 곧 영선 위로 뚫어버릴 것 같은, 영선 위로 이렇게 하다가 영선 위로 돌파해서 여름을 만날 것 같은 여름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희망적이죠. 자,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MACD 오실레이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봉, 음봉의 판별보다 더 중요한 건 양봉의 길이. 음봉의 길이가 짧아지냐 길어지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양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음봉의 길이가 짧아지면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여기서 사요? 뭐 여기서 사도 되겠죠. 근데 여기 사면 더 커지지 않으면, 더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언제 내려올까 약간 불안하죠. 그럼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음에서 사서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 상승을 알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음양론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차트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모르지만 양의 에너지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자, 양일 때, 이렇게 양일 때 매수하면 이 길이가 짧아질까 봐, 언제 저 길이가 짧아질까 봐 불안하잖아요. 꺾일까. 자, 그럼 매수는 봄에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나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음일 때 매수하라니까요. 음인데 음이 짧아질 때 매수하래요. 그러면 이 봄이 여기 있는데 매수는 봄에 한다. 그럼 이 두 가지 구간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 구간에서는요, 봄이 너무 짧았죠. 봄이 올라가서 여름도 채 가기 전에 또 다시 내려와서요. 두 번째 이 구간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다. 자, 봄에서 여름으로 이 돌파하는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 그게 지금 어떤 구간입니까? 하이닉스 구간인데요. 하이닉스가 언제? 여기서 매수하라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여기. 지금요. 이 구간이요. 막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막 올라타는. 그러니까 여름으로 올라타니까 너무 좋죠. 지금 주가 폭등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실레이터 매수는 또 봄에 한다는 거. 어디서 매수하면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되죠. 자, 봄은 음이라고 그랬죠. 봄은 음이에요. 음에서 매수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저렇게 폭등했는데 매수해도 될까? 이 폭등했죠. 근데 이미 아직은요, 이 음에서 양으로 안 돌파했어요. 아직 음의 기간인데 양인봉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봄이에요. 여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름을 더 뒤에 남아있을 여름을
만약에 여기서 이게 돌파해가지고 이게 빨간색, 이 주황색, 이 오렌지색으로 올라온다면은요, 우리는 이 여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종목은요, 무슨 종목이에요? 카카오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오실레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거 잊어버리세요. 이거 일단 제가 써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오면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에 있을 때 막 상승 모멘텀 강화된 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이거는 여름이고요. 오실레이터 영선 밑에서 움직일 때 하락이 막 더 진행되는 건 겨울이고요. 자,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전환되는 건 빨간색에서 파란색 전환되는 건 가을에서 겨울로 내려가는 거고요. 자, 봄에서 여름으로 올라가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돌파할 때 이때가 좋은 거죠. 매수를 고려한다. 그러면 MACD 오실레이터는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급등은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주식의 급등 자리는요. 일봉상이지만 일단 일봉상을 여기서 나와요. 영선 돌파하는 순간 돌파하는 때 매수하면 이미 근데 문제는 이 음에서 이 양으로 넘어갈 때 여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매수하면요. 이미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이미 급등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운대요? 영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기보다는요. 이 밑에 있을 때, 이 음의 길이가 짧아질 때 매수하면은요. 급등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급등할 때 들어가도 돼요. 급등하는 순간이 들어가도 되지만 급등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봄을 열심히 보자는 거예요. 이 구간을 째리고 보자는 거예요. 매수는 봄에서 하자. 자, 그래서 봄에서 음에서 매수한다. 아까 MACD 오실레이터를 배우기 전에 이동평균선에서도 음에서 매수하자 그랬죠? 똑같아요. 근데 오실레이터를요. 설정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이 주황색, 보라색 이렇게 제가 표현했거든요. 단기는 12, 장기평 26, 9. 증권사 콜센터에다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거든요. 그게 되게 편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대표님 혹시 오실레이터도 아버지, 어머니, 나 자녀 모두 고려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은 네요. 어떡하죠? 좀 아찔하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안하지만 우리 볼린저 밴드로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볼린저 밴드는요. 밴드가 이렇게 확 커지는 이 벌어지는 구간 있죠. 여기를 양의 에너지, 밴드가 꺾이는 이 밴드가 이렇게 이게 낮아지면서 좁아지는 구간을 음의 에너지라고 하고요. 또 다시 밴드가 벌어지는 구간 양인데 여기 양하고 여기 양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확산을 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밴드 안에서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저 밴드를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수축은 주가 하락. 당연히 그렇고요. 확산은요. 여기 확산하고 저기 확산은요. 주가가 저기는 상승이지만 여기는 급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밴드 밖에서 확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밴드는? 그냥 이게 개념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어디서 매수하면 돼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수축을 했을 때. 물론 저런 구간에서 매수해도 되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음의 하락을 해서 수축을 해서 가장 밴드가 최대한 좁혀진 구간. 이거는요. 사실은 밴드가요.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요. 이때 밴드가 살짝 좁혀지면 많이 좁혀지면 최대한 좁혀지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하든지 급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뭔지 모르지만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이렇게 좁혀질 때 하는 게 좋다. 매수는 이런 좁혀진 구간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밴드 안에서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밴드 밖에서 주가 상승하는데 이건 급등이라고 급등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입을 확 벌리는 나팔꽃이 만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움축했다가 만개한다든지 이 완전히 이렇게 벌리는 이게 정말 급등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매수를 어디서 하래요? 음에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주식 음양론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죠. 이동평균선도 꺾였을 때 누군가 하나 약점이 생겼을 때 음에서 매수하자. 그리고 두 번째 MACD 오실레이터도 음에서 매수하자. 봄에서 매수하자. 자, 볼린저 밴드도 수축을 했을 때 음의 에너지가 있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종목이 여러분들 요 볼린저 밴드를 제가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보이시는 거죠? 완전 좁혀졌죠. 밴드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평행하기도 하고 좀 벌어지기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엄청나게 확 줄어들죠. 이게 폭등이 나왔죠. 이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에요. 최근에 폭등이 나왔는데 알고 보면은요 너무 알쓸신잡이라고 그랬죠. 알고 보면 정말 신박한 그 잡채라고 했죠. 왜? 진짜 좁아졌는데 거기서부터 폭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잖아요. 매수. 효성중공업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궁금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볼린저 밴드하고 MACD를 같이 보여주세요. 효성중공업 그 자리를. 방금 그 자리예요. 좁혀진 완전 좁혀진 이 자리 있죠. 거기를 MACD로 보면요. 최대 좁혀졌어요. 음인데 음이 짧아진 거 보이세요? 음이 짧아진 거 보이세요? 짧아지면서 양으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등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에서 들어가고 좁혀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와 MACD 오실레이터의 콜라보입니다. 볼린저 밴드는요. 조금 개념은 이것도 좀 약간은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가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지표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름 자체가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사람 이름이 존 볼린저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좀 드리냐면 아까 MACD 오실레이터는요. 여러분들 그냥 개념을 굳이 알 필요 없다. 직관적으로 이거를 활용하시라. 네, 라고 말씀드리겠고 얘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는 거. 뭐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심선은 보통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심선 20일 이동평균선 일봉상에서 자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를 자 볼린저 밴드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승 확장하는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좁혀졌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그렸는데 중간에 여기 중간에 있는 중심선이 이게 20일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20일 설정이 되어 있어요. 상한선 밑에는 하한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를 중심선으로 얘기해요. 보통 20일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방법은 이것도 증권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시면 너무너무 원격으로 잘 해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중심선을요. 자, 저거 보통은 20일 이평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근데 저는요. 이제 여기서 저의 테크니컬한 어떤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이평 기간을요. 10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요? 종목 차트는 10일로 변경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효성중공업 보셨죠? 근데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요. 20일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정답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걸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각자 사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지만 활용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요. 코스피를 10일을 적용했을 때랑 20일 적용했을 때 당연히 밴드가 20일이 훨씬 더 크겠죠. 밴드가 더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나 지수도 10일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수는 20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벌어진 정도가 당연히 20일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효성중공업에 10일 적용했을 때 20일 적용했을 때 보면 좀 차트가 좀 다르죠. 20일은 이미 여기가 아까 매수 자리라 그랬는데 매수 자리가 잘 선명하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10일로 적용했더니 허리가 너무 잘록한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매수 자리가 보이니까 20일보다는 10일 적용해서 보시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일이라는 시간으로 바꾼 것을 저는 후행을 선행화해서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칼이 말을 안 들면 칼을 좀 더 뭉툭한 칼을 좀 더 칼을요 막 갈아서 아주 예리한 칼을 만든 거죠.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냥 알고 보면 쓸모없는 너무나 신박한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더 갈아서 더 예리하게 예민하게 이거로 주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그러면 이평을 10일로 했을 때 자, 10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10일로 이거를 제가 이평 기간 10일로 넣고요. 표준 편차가 2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자, 이 중앙값.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어릴 때 표준 편차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중앙값이 있고 중앙에서 이 표준 편차 2라는 거는요. 여기 1시그마가 아니라 2시그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에요. 두 칸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좌우는 대칭되는 거예요. 1 사용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 1이 아니라 2를 사용한 거예요. 좌우 대칭인데요. 이걸 또 확대해서 좀 보면은 자, 표준 편차 2를 사용했을 때는 어디예요? 1시그마, 마이너스 1시그마, 오른쪽으로 플러스 1시그마를 사용하면은요. 주가의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 폭이 좁아요. 좁아서 이 주가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68.3%라는 거예요. 그럼 좀 확률 떨어지죠. 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이 68.3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시그마를 사용을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 2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벌어졌죠. 그리고 이 주가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4니까 아까 68점보다는 68%보다 훨씬 확률이 높잖아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이 95.4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용해요. 그러면 반대로 100에서 95.4를 빼면은 4.6이니까 밴드 바깥에 있을 확률은 4.6%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 직관적으로 우리 보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를 안에를요. 볼린저 밴드 속안에를 우리가 집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자, 집 안에 있을 확률이 어디예요? 주가가 밴드 집 안에 있을 확률이 95%, 95.4, 95.4.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요. 바깥에 뛰쳐나가지 않고. 자, 뛰쳐나갈 확률은 자, 4.6%.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급등. 여기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급등이겠죠. 2.3%.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2.3%인 거죠.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밴드 안에서 상승이에요. 이거는 밴드 안에 상승했는데 더 주가를 뚫고 이 밴드를 뚫고 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요 매도 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볼벤 상단을. 보통은 95% 이상의 확률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이 크니까 저기를 위에 상한선에 닿았을 때 매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급등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거죠. 밑에 급등, 급락 2.3%, 2.3%. 그러니까 밴드 밖으로 뛰쳐나갈 확률이 두 개 합쳐서 4.6%인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블루문과 같은 그러니까 파란 달이죠. 파란 달이라는 게 가끔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주는 안 있고요. 어쩌다 한번 아주 드물게 있잖아요. 블루문. 자, 그래서 밴드 밖에 나갔더라도요. 이게 반드시 안으로 집으로 복귀하게 돼 있어요. 집으로 회귀합니다. 그게 자, 그러면 여기 급락했을 때 절호의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급등했을 때 말고 급락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4월 9일에 끔찍한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2025년 4월 9일에 끔찍한 하락, 볼린저 밴드 바깥에 나갔죠. 거기가 절호의 매수 기회인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무조건 회귀합니다.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밴드 밖으로 나갔던 종목들 다 무조건 안으로 다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볼린저 밴드는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급등하는 중이죠.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됐고요. 자, 코스피 6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보면 정말 대단할 정도로요. 이게 MA 21선 사용한 건데요. 주가가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어요. 주식이요.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요. 95% 확률로 이 주가가 이 안에 움직입니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미묘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블루문이 또 나타난 거죠.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자, 그 뚫고 올라가서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는요. 이렇게 안에 있던 상승하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자, 어디서 꺾일까? 이렇게 상승하다가 왠지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밴드 위로 뚫고 나지 못하면 내려올 것 같은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제가 좀 활용을 할게요. 하한선. 이거 좀 약간 조금 이거는 기법인데요. 하한선이 먼저 이렇게 좁히는 노력을 시작을 해요. 먼저요. 주가보다 먼저 선행해서. 그러면 주가가 하한선의 병복 시그널이요. 주가 탄력이 약화의 시그널로 보고 얘가 좀 더 뒤에 움직이고 얘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여러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효성중공업인데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요. 약간 하한선이 먼저 뭔지 모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럼 지금요. 여기 하한선이 언제 안으로 이렇게 꺾일지 여러분들 요거를요. 하한선 시그널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죠.
언제 꺾일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궁금합니다. 자, 지금 모든 시장에 이게 적용 가능하냐? 다 가능한 거예요. MACD 오실레이터, 볼린저 밴드, MA 그냥 이 이동 평균선은요. 모든 시장에 그것이 미국 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상품 선물 시장이든 외환 시장이든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사고력 퀴즈 나가죠. 위에 있는 종목들이요. 자, 이거는요. 제가 1, 2, 3번을 하지 않고 위 종목들이 현재 5, 이평선, MACD 오실레이터, 볼린저 밴드를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이 주가 상태를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어디서 한다고요? 박일준 대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4강은요.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 MACD 오실레이터 또 이동평균선까지 해가지고요. 이 세 가지의 보조지표, 반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5강을 또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강, 4강도 뜨겁습니다. 보조지표의 반란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목요일 11시는 너무 짧아요. 아, 네. 네,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푹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아, 그렇습니까? 뇌가 각성이 돼서 잠을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박윤진 대표와 함께하는 돈 버는 두뇌 만들기 그 4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센 주식 사고력 캠프의 1타 강사 박윤진 대표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뵙죠. 감사합니다.